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던듯해주세요. 제가 빠이빠이. 네,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이번 한 주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 정말 많은데 정말 이번 한 주는 그래도 금요일이 왔으니까 다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버텨야죠.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제가 오래전서부터 계속 갖고 가는 회사입니다. 많이 좀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모르죠. 요즘에 또 다시 좀 삐꺼덕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팔란티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리뷰한 지가 좀 오래돼서 여러분과 좀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번 팔란티어 어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돈도 잘 벌었지만 회사의 미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커스터머가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뭐 팔란티어는 거버먼트랑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많았는데 이번에 좋았던 거는 바로 커머셜 쪽의 성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US 커머셜 비즈니스가 저번 쿼터에 70%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한 20%, 뭐 25% 그렇게 좀 성장을 했는데 저번 쿼터에 70%의 성장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AI가 좀 이렇게 뜨고 있는 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쨌건 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좀 팔란티어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걱정했던 그런 이유가 가버먼트에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버먼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롱텀 컨트랙으로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했던 부분이 커머셜 쪽인데 커머셜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어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 커머셜 레비뉴는 한 32%가 늘었습니다. 215밀리언 달러에서 284밀리언 달러로 늘었는데요, 한 쿼터에. 근데 US 커머셜 레비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70%가 늘었습니다. 77밀리언 달러에서 131밀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한 쿼터에 3개월 만에. 굉장한 성장이죠. 그리고 좀 이게 커머셜 쪽이 약했는데 더 이상 약하지 않구나. 지금 CEO가 잘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닝 같은 경우 그리고 세일즈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55%가 늘었고요. 그래서 221 커스터머가 됐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컨트랙 밸류 같은 경우는 107%가 늘었습니다. 1년에. 그래서 343밀리언 달러가 됐어요. 커스터머 수는 한 55%가 늘었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 레비뉴 같은 경우는 value 같은 경우는 107%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1년 안에 보여주고 있죠. 100%가 넘으면 정말 성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버먼트 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커머셜 쪽에 올라가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손님은 이쪽 커머셜이 많죠. 그리고 이번에 좀 좋았던 점은 굉장히 좀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팔란티어가 오라클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데이터 회사고요.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커스터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터머 베이스와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와 이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만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이렇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알아내는 것이 AI의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협업을 하게 되고 또 같은 이렇게 손님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팔란티어 쪽에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오라클에 가서 시너지가 나겠지만 그래도 성장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레비뉴나 아니면 어닝 같은 성장면에서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오라클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발표를 할 때마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미래가 좋아질지 나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팔란티어 자체에서 어닝을 내놨을 때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래서 5월 8일 날 다음 이제 어닝이 나오는데 그때의 EPS나 아니면 어닝 같은 경우 좀 더 좋은 나아진 어닝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회사 내에서 우리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닝입니다. 어닝 리포트인데요.
검은색이 컨센서스고, 그러니까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이 하늘색이 정말로 리포트를 내놓은 겁니다. 어닝을. 이렇게 보시면 2023년도 첫 번째 쿼터부터 계속해서 어닝이 좋아요.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나온 액츄얼 어닝도 컨센서스보다는 지금 좋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 Seeking Alpha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컨센서스를 이기지 않을까, 진짜 어닝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AI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AI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분석을 하는 회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팔란티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팔란티어는 그냥 분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기반으로 약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좀 내놓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좋은 어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Seeking Alpha에서 조심스럽게 어닝에 대해서 좀 미래 어닝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레베뉴와 그리고 revenue growth 성장과 EPS growth 그리고 P ratio 그리고 스탁 프라이스까지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수적이게 내놨어요. 그래서 revenue growth가 29%, 27%, 26%, 25%, 24% 그래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등치가 커지면 성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2030년 가면 1년에 한 22%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내놨고요. 레베뉴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도는 2.87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부터 한 6년 후 2030년도에는 10 빌리언이 넘을 것이다 라고 내놨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뭐 P 레이쇼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성장이 줄으면 P 레이쇼가 좀 내려가게 되죠.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바로 이 스탁 프라이스입니다. 보시면 2024년도 지금은 31불 정도 될 것이다. 올해 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2030년 정도에는 100불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한 3배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낙관적인 그런 리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만큼만 해준다면 미래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솔직히 팔란티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7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